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만 봐도 알 수 있듯 세계 경제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인데요. 그중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인 파운드리에서 1위를 놓고 경쟁하는 두 회사가 대만의 TSMC,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말할 수 없는데요. 작년 4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세계 1위인데 반해 삼성은 2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구도가 단기간에 바뀌긴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바꿀 만한 소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AMD가 기존에 거래하던 TSMC에서 삼성으로 파트너를 바꾼 건데요. 이에 TSMC 관계자들을 비롯한 대만 반도체 업계도 놀라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한 문장 때문에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AMD가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단순 명료한 문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삼성이라는 파운드리 거물이 AMD 제품 생산을 맡는다는 것 자체로도 기사감이지만 사람들이 놀란 건 AMD가 삼성의 가장 큰 경쟁사인 TSMC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AMD는 라이젠 7000 시리즈 등 자사 CPU 생산을 TSMC에 맡기는 등 TSMC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큰손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곳이 대뜸 삼성의 손을 내밀었으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삼성의 행보를 보면 AMD를 포함해 미국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의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신공장 내 클린룸 구축을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클린룸은 반도체 제조용 양압시설을 말하며 이름 그대로 미세먼지까지 완벽히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에 반도체 품질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장 철골 공사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인 현 시점에 벌써 클린룸 구축에 들어갔다는 건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생산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완공 예정 시기가 내년 11월이고 양산 돌입 목표 시점도 내년 하반기인 걸 보면 이는 거의 사실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공장 건설과 양산 준비를 서둘러 마치려는 걸 보면 이미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수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공장이 4나노 공정용으로 활용될 거라는 걸 고려하면 AMD 4나노 공정 물량을 수주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 또한 매우 커집니다. 그렇다면 왜 AMD는 기존에 거래해오던 TSMC가 아닌 삼성에 눈을 돌리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한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TSMC의 시장 점유율은 58.5%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나 생산량의 과반을 단일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통계로도 작년 3분기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액 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4, 5나노 공정 매출 80% 이상을 TSMC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출액 대부분은 애플과 퀄컴, AMD, 엔비디아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서 나온 건데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팔려나가서 품귀 현상이 빈번히 나는 이들의 제품을 단 하나의 회사에서 다 만든다. 일반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지쳐서 쓰러지는데 기업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TSMC가 자신들이 실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까지 수주하다 보니 납기를 못 맞추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다름 아닌 AMD에서 나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4나노 제품 공정을 TSMC에 맡긴 그들은 TSMC가 수주한 물량이 너무 많아 예정되었던 시기보다 늦게 제품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로 인해 AMD는 4나노 공정이 사용된 최신 APU인 라이젠 7040 피닉스의 출시일을 3월에서 4월로 연기해야 했습니다. 컴퓨터나 전자기기용 부품이나 장치는 최신 초고 사양으로 한번 맞추면 중간에 고장이라도 나지 않는 한 최소로 잡아도 1년, 길면 2, 3년 이상 교체 없이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매우 치명적인데요. 감당도 못할 만큼 일만 크게 벌이는 TSMC만 믿다 낭패를 보게 된 AMD로서는 삼성에 눈을 돌릴 만합니다. AMD 외에도 비슷한 이유로 TSMC에서 삼성으로 갈아타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이 올가을 출시할 예정인 최신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할 텐서3 칩도 삼성의 4나노 3세대,
공정에서 양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구글 또한 AMD처럼 서버용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맡기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급 안정성을 위해 TSMC에만 올인하지는 않겠다는 걸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자사의 주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시리즈 생산을 TSMC에 위탁해왔던 퀄컴도 5G 모뎀 칩 스냅드래곤 X65는 삼성에 생산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AMD가 TSMC로부터 제때 납품을 못 받아 라이젠 7040 피닉스와 관련해 불상사를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함인 걸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업계의 동향은 TSMC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TSMC의 매출은 3월과 4월 두 달 연속으로 작년 대비 감소했고, 특히 4월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14.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실내 생활에 따라 급증했던 IT 기기 수요가 최근 들어 감소해 주요 업체들의 반도체 생산 주문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감당도 못할 정도로 수주를 받아 납기도 제때 못 맞추는 TSMC와 손절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문량이 줄면서 67나노 공정 등 TSMC의 일부 생산 라인 가동률은 50% 이하로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 설비 투자액도 올해 2월 이사회에서 69억 6천만 달러로 의결했던 것이 최근 3억 6,610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 업체로서는 상당히 망신스러운 상황인데요. 그에 반해 삼성전자는 10조에서 15조 원으로 편성한 올해 파운드리 부문 설비 투자액을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상술했던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클린룸 착공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건데요. 반도체 지원법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 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러고 있다는 건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용 회장도 지난달부터 이달 상순까지 미국 출장 기간에 TSMC의 주요 고객으로 알려진 엔비디아와 애플 대표 등과 만나며 수주전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형 고객들을 확보해 4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흑자 전환과 실적 반등을 해 1분기 영업 손실을 만회할 계획입니다. 백기련 유한타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가 2분기 시스템 반도체에서 흑자 전환 뒤 하반기 8,3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3나노 2세대 공정의 대형 모바일 고객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후년 내로 2나노 공정 양산까지 목표대로 이루어지면 삼성이 예전과 같은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AI 반도체 분야 등에서 삼성이 TSMC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 등으로 AI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촉발됨에 따라 커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디램, 낸드 플래시 등 해당 분야 최고 수준 기술력을 가진 삼성의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파운드리에서도 주요 업체들이 삼성을 TSMC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자산운용사 인베스코는 내다봤습니다. 인베스코는 그 주된 이유로 TSMC에 비해 훨씬 낮은 삼성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TSMC는 생산 공장 대부분이 자국 대만에 위치하고 있어 만에 하나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면 이들의 반도체 생산 및 공급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요 업체들은 유사시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 중인데, 현실적으로 생산력에서든 기술력에서든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삼성 하나뿐이라는 건데요.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며 인베스코 측도 언론을 통해 애플 등 기존 TSMC 고객사들도 삼성에 주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도 이러한 흐름을 타 300억엔을 들여 일본 요코하마의 반도체 테스트 라인을 만드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본 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R&D 시설들도 DSRJ로 통합해 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는 앞서 쿠마모토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해외 생산 라인을 강화하며 중국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꾀하고 있는 TSMC를 견제하는 목적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삼성의 일본 투자는 우리 반도체 기술력이 일본을 확실하게 능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무역 분쟁을 일으켰던 분야가 반도체 핵심 소재들이었다는 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반도체 자체는 별다른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나마 갑질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던 반도체 관련 소재 및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도 우리의 재빠른 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했던 자신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은 자국에 투자하기 시작한 삼성의 반도체에 희망을 걸어야 할 처지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갑질하던 일본이 우리 상대로 제발 투자 좀 해달라고 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세상사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 208억 달러로 출범 5년 만에 매출 200억 달러 돌파에 성공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의 새로운 목표는 최대 경쟁자 TSMC를 따라잡는 것.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은 이달 초 카이스트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앞으로 이나노 공정이 본격화되면 기술력에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이나노 공정 양산은 2025년, 거기서 더 나아간 1.4나노의 양산은 2027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타임라인이 삼성이 TSMC를 넘어서게 된 과정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